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멍자의 자입니다. 오늘은 멍자의 수입에 관련된 운용 방법이나 재테크와 관련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그 가입국 중에서 최고 1순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고요. 안타깝게도 노인 자살률 또한 세계 1위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둘의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밝혀낼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노후를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는 시기에 조금씩 모아지는 나의 자산들을 활용해서 노후를 조금씩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오늘의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약 10년 전 2011년 4월 4일부터 직장을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 11년 차로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요. 물론 중간중간 직장을 이직을 하기도 하고 직장이 변동이 있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어느 정도의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수입이 계속적으로 발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하면서 저는 사실 경제나 금융, 돈 이런 것들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께서 이제 어린 노후를 위해서 좀 열심히 현재를 조금은 아껴서 쓰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은연중에 저도 그런 식으로 교육을 조금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대 접어들면서 그러니까 일을 하고 한 5년, 6년 지날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돈을 악착같이 모아야겠다 혹은 재테크를 해봐야겠다 내 돈을 굴려봐야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사실 못했었는데 이제 30이 넘어가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 평생 직장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과 함께 앞으로의 미래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금융이나 경제, 재테크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런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봅니다. 여러분들도 아직 사회초년생이신 분들도 있고 이미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서 한 30대 중후반 정도 되셔서 어느 생활에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긴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하고 있는 저축 방식이나 수입에 대한 관리 방식을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에게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테크나 인생 설계하는 데 있어서의 저만의 가치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고 가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저는 저축을 할 때 기간을 단기, 중기, 장기로 이렇게 나누어서 기간을 나누어서 저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당장 무슨 일이 생겨서 사고를 당한다든지 갑작스럽게 어떤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도 좀 돈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중기로 1년에서 혹은 3년, 5년에서 10년 정도 되는 그런 예금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노후 준비. 저희가 나이가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때 윤택한 삶을 살려면 현재를 조금 아끼고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각자의 목표에 따라서 단기, 중기, 장기로 모으고자 하는 어떤 자산의 비중이나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좀 기간을 나누어서 저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께서 좀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저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저축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시작한 지 아까 10년 됐다, 11년 차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간 여러 가지 방법을 조금 시도해봤던 것 같아요. 그거 월에 10만원, 20만원씩 모으는 적금에서부터 예금, 일정 돈이 모였을 때 은행에 이렇게 딱 모아놓는, 이율 몇 %로 해서 이렇게 덩어리로 묶어놓는 그런 돈들. 아니면 펀드라든지 ELS라든지 주택청약저축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다들 저축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보험 같은 경우도 저축성이 있고 보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장성은 나의 건강이라든지 사고 같은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대신 보장을 해주는 대신에 나중에 만기가 됐을 때 금액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일 테고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도 우리 연금보험이라든지 이런 종류 있잖아요. 저축성 보험 같은 것들도 꾸준히 해왔고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저축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너무 복잡해서 그냥 나는 예금만 할래, 아니면 뭐 나는 그냥 적금만 할래 하고 한 2천, 3천이 모여져 있는데, 혹은 단돈 1,000만 원이라도 모여져 있는데 그냥 은행 계좌에 그냥 1,000만 원이 딱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경우도, 제 친구들 중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그 돈이 계속적으로 뭔가 일을 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나라는 이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저는 무조건적인 저축보다는 이제 생활하는 중에 있어서 나만의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스트레스 해소, 뭐 자기 개발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테니까 그런 2개 혹은 3개 정도의 취미 활동을 꾸준히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 개발에는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로 우리가 생각을 하자. 기회비용을 생각해서 미래를 위한 투자다라고 생각합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사업이 새로 생성되고 빠르게 없어지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매우 빠르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AI나 이런 정보기술의 발달로 먼 미래에는 우리가 이 직장에서 똑같은 일만 반복하던 이런 패턴이 아닐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배우고 조금 이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 저는 공격성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것은 사실 가치관에 따라서 다 다른 이야기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위험 부담이 크고, 이율이 매우 센 그런 상품들 있잖아요. 그런 상품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불안해서 조금, 그런 상품을 가입을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물론 아직 20, 3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 뭐 40대 초반 정도까지는 아직 젊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날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더 공격성 있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그 공격성과 안정성이라는 것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50대 50으로 할 거냐 60대 40으로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 나름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거 한 30, 안정적인 거 한 70 정도로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서 제 이제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죠. 자, 예금자 보호법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법률이 제정되었다라는 것인데요.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은행이나 증권사가 파산을 하는 경우거나 어려워진 뭐 경영 실적이나 경영 악화로 인해서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3천 정도씩 약간 나누어서 넣어놓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파산을 한 경우에 예치한 돈이 어떻게 될지를 고민을 한번 해보셨나요? 그런 경우 우리 소비자들, 그러니까 예금자분들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줄, 예금자분들의, 여러분들의 혹은 저희의 돈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가 예금자 보호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가 발생했었던 2008년 9월 이후에 파산한 은행이 279개에 육박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 경기 침체를 거치면서 2011년 이후에 저축은행 30여 곳이 파산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 있어 왔습니다. 증권사, 뭐 은행사, 자산운용사 등등 어떤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보장해주는 이율이나 금액의 최대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고려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저 같은 경우는 뭐 새마을금고나 신협 이런 제2금융권 같은 곳에 조금 돈을 조금씩 나누어서 이제 예금을 넣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예요. 자,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너무너무 큰 불행과 가정의 파탄이라든지 뭐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오게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돈인데요. 저의 생각은 저희가 어떤 소비를 할 때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고 저렴한 건 저렴한 이유가 다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지어서 불로소득이라는 것을 기대하면 안 된다고도 생각하고요. 사실 너무 싼 것만 좋아하지 말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비싼 금액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가치관 안에서 소비를 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곱 번째, 욜로 노노, 한탕주의 노노. 저는 명품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만 지출하자 라는 주의인데요. 뭐 욜로라는 것이 사실은 you only live once 잖아요. 그래서 단 한 번만 사니까 지금 행복을 즐기자
그래서 돈을 막 쓰고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돈을 아예 안 쓰지는 않는다고 뭐 아주 존경하고 유튜브에서 많이 만나고 있는 존리 대표님,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리 대표님의 의견을 들으면 차를 타고 다니자,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뭐 월세에 살자,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소비를 조금 많이 줄이자라는 취지의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듣고 저는 개인이 가치관을 판단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예를 들어 월에 뭐 제가 취미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뭐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쓸 거다. 이런 개인적인 기준을 좀 세워놓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멍자 수입 운용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 10년간, 2011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약 10년간 선택했었던 저축 방법을 모두 포함해서 이 표에 정리를 한 것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생활을 2011년 4월 4일부터 시작했는데, 약 10년간 저축 현황과 방법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 학창시절에 배웠던 행렬표, 매트릭스를 활용해서 행에는 적금, 예금, 투자, 연금저축, 퇴직연금, 그다음에 보험, 부동산, 그리고 자산에 해당하는 그 자산의 종류를 유형별로 나눠서 행으로 두었고요. 세로로 열에 해당하는 정보는 기간, 단기, 중기, 장기의 정보를 열로 두고 제가 지금까지 진행했었던 방법을 좀 채워 넣어 봤습니다. 그 결과는 짜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이것저것 많이 해봤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단기보다는 장기 쪽에 조금 더 많이 치우쳐져 있음을 알 수가 있겠고요. 특히 중기에 해당하는 가운데 열에는 뭔가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행렬표를 작성을 하면서 중기를 위한, 제가 말로는 단기, 중기, 장기로 필요하다, 저축이 필요하다라고 외치고는 있었지만 막상 중기에 해당하는, 즉 5년에서 10년 정도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은 크게 생각하지 않았었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먼저 글자가 까만색으로 적혀 있는 것이 있고 파란색으로 적혀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일단 이 표 안에는 제가 10년간 진행했던 저축의 방식을 다 넣은 것이고요. 이 중에서도 검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과거에 했던 것, 지금은 하고 있지 않은 것이고요. 파란색 글씨로 해둔 것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각 4대 보험에 관련된 내용은 제외하였음을 말씀드리고요. 자, 먼저 자산의 유형 행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금입니다. 적금은 단기로 본 것은 하나은행에서 하는 하나더적금 작년 2월 4일부터 들어가고 있는 것이 있고요. 파생형 ELS나 각종 펀드를 단기로 이제 과거에 진행을 했었었고요. 근데 중기로는 한 7년 정도로 재형저축을 해서 올해 초쯤에 만기가 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형저축은 물론 지금은 판매하고 있지 않은 상품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매우 좋은 기회가 돼서 재형저축을 넣게 되었었습니다. 말 그대로 재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됐었던 저축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로 과학기술인 공제회라고 해서 남편이 회사에서 나오는 월급 중에 일부를 적금 형식으로 해서 아예 월급에서 떼어갈 수 있게끔 한 그 공제회에 가입한 것을 의미하고요. 별표로 친 것은 남편에게 해당한 거고, 사실은 구체적으로 남편에 대한 그 자산 운영 방식은 저도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에 대한 내용만을 담았습니다. 일단 예금에 해당하는 부분 보시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표를 제대로 각 유형 분류도 잘 했는지, 단기, 중기, 장기에 적절히 넣는지는 전문가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제 판단에 행열에 적절히 요쯤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해서 넣어본 거거든요. 일단 예금 보시면 새마을금고 신협에 1년, 3년짜리로 이제 정기 예금을 넣어두었고요. 중기는 따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주택청약저축도 장기로 넣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택청약저축 장기로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투자입니다. 투자 작년 대비 올해 저의 자산 관리 방식이 조금 많이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투자입니다. 새로운 저축 방식인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주식 투자를 팬데믹이 가장 심각하게 있었던 때가 3월 23일, 16일, 23일 그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5월부터 지인의 권유를 받아서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주 적은 금액은 단기 혹은 중기로도 이제 생각하고 하고 있고요. 장기로는 우리나라 가장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그 외에 뭐 현대차라든지 그 회사의 비전을 보고 그 회사에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올해 5월부터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도 있습니다. 미국 주식 또한 지인의 권유를 받아서 한국 주식보다는 비중이 덜 하긴 하지만 적지만 미국 주식도 일부 넣기 시작하였는데요. 단기도 몇 개 종목이 있고 이제 장기가 몇 개 종목이 있는데 제 생각에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테슬라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코카콜라라든지 스타벅스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 두 개씩 모으다 보니 한 10개 안쪽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10개 안쪽으로 조금씩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투자 방식 중에 공모주 청약이라는 것을 제가 올해 여름쯤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쯤 공모주 청약에 대해서 접하고 경험 삼아, 재미 삼아 한번 참여를 해보게 되었는데요. 가장 처음 SK 바이오팜의 공모주 청약에 참여해서 분양을 몇 주를 아주 적게 받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재미를 느껴서 이런 것도 어떤 투자의 한 방식일 수 있겠다, 저축의 한 방식일 수 있겠다 싶어서 그 후에 카카오 게임즈의 공모주 청약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 그냥 첫날, 둘째 날 다 팔아서 실현 손익을 남긴 주변 지인분들도 있으신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오래오래 놔두려고 아직 계좌에 잘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금저축에 대한 것입니다. 올해 8월까지만 해도 저는 연금저축보험의 방식으로 삼성생명에서 들어가져 있는 골드 연금저축보험이라는 상품을 가입해서 거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내년인가 올해 말인가가 만기였는데요. 제가 연금저축펀드라는 개념을 그런 상품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펀드의 장점이 연금저축보험에 비해서 워낙 많고 저의 원래 원금 재산 손실을 최대한 적게 할 수 있고 연금저축 보험에 비해서 펀드가 훨씬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고 원금 보장이 안 될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리 대표님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유튜브 영상 같은 것을 보고 공부를 해서 연금저축 펀드로 그 계약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계약 이전을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만족스럽고요. 물론 그 두 개의 차이는 가장 중요한 건 내 돈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느냐에 대한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 전 상품의 연금저축 보험의 담당자분께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제가 알아서 계산을 해보니까 제 자금의 20%에서 30% 정도는 수수료 및 사업비로 떼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서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연금저축 펀드의 장점을 알게 돼서 펀드로 수수료가 매우 낮거든요. 사업비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연금저축 펀드로 갈아타게 되었습니다. 연금저축 보험을 할지 연금저축 펀드를 할지는 물론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공부하고 여기저기 좀 이제 스터디 해본 바로는 연금저축 펀드가 훨씬 수익률도 높고 그렇지만 안정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20년, 10년, 20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훨씬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판단이 돼서 연금저축 펀드로 갈아타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보시면 정말 훨씬 좋다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퇴직연금 그리고 보험인데요.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전 직장에서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할 때마다 퇴직금 발생했던 것을 퇴직연금 형태로 제가 이제 뽑아서 활용할 수 없게끔 한국투자증권 같은 퇴직연금 IRP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바로 이제 쌓아놨던 퇴직금들을 바로 싸서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뽑지 못하고 60세 혹은 65세 이상부터 제가 이제 수령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들어가져 있는데 그 돈이 어쨌든 10년이고 20년이고 오래 있다 보면 수익률도 또 나고 투자 방식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붙은 수익률은 현재까지 지금 한 6년 넣었는데 한 12% 정도로 수익을 내고 있다. 다음으로 보험입니다. 보험 중에서 제가 보험 전문가도 아니고 해서 잘은 모릅니다만 제가 들어가고 있는 보험은 운전자 보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있으시겠죠. 그리고 실손보험, 가볍게 병원 통원 치료를 다니거나 그랬을 때 실손보험을 활용해서 보장을 받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큰 부담도 없고 주택에 화재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함과 그런 것을 좀 예방해보자 해서 남편이랑 상의를 해가지고 집에 대한 화재보험 또 월 5만 원 정도씩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장기로 볼 수 있는 보험 상품, 제가 가입한 보험 상품 중에는 종신보험이랑 건강보험인데, 건강보험은 이제 차치하더라도 종신보험이 두 개가 들어가져 있었는데요. 하나는 저희 엄마께서 소액으로 이제 저에 대한 이제 종신보험을 해주시기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 그거 말고 제가 잘 모르고 있을 때 무지할 때 종신보험을 가입을 한 적이 있는데, 30대 초반에 직장인 여성이 가입하기에는 매우 적절하지 않은 상품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셔서 종신보험을 작년 11월부터 넣기 시작했었던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7개월, 8개월 정도 넣은 상황이었었는데 아깝지만 제가 잘 종신보험을 해약을 하고 보험은 지금은 그렇게 엄마께서 운용해주고 계시는 한 가지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보시면 제가 이것저것 좀 작성을 해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저축 방법을 좀 활용해서 이것저것 해봤더라고요. 저축을 그래도 20대 때에는 수입의 반 정도는 저축을 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반을 좀 못 미치는 것 같아서 반성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실제 넣고 있는 금액들을 단기, 중기, 장기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한 48% 정도가 단기, 그리고 47% 정도가 장기, 그리고 기타 3, 4% 정도가 중기로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목표에 맞는 저축을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이 표를 보고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화재보험 가입이고요. 두 번째는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펀드로 계약 변경, 계약 이전을 한 것이 두 번째로 잘했다라는 거. 세 번째는 올해 주식을 시작했다라는 거. 그리고 공모주 청약이라는 개념을 알고 한 번씩 해봤다라는 거. 그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종신보험을 해지한 것. 이 4가지가 참 제가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다라고 탑 4를 뽑아봤습니다. 자, 결론 및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로 참 열심히 일해왔다. 두 번째로 나름대로 열심히 모으고 그 돈들을 굴려왔다. 세 번째, 제가 일적으로 바쁘기 때문에 가계부까지는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까지는 안 쓰더라도 월마다 지출되는 비용의 정도는 알고 있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팁으로 친구가 추천해준 앱 중에 뱅크샐러드라는 앱이 있습니다. 를 다운받아서 한번 보시면 제가 가입해둔 혹은 지금 들어가지고 있는 저축들의 종류, 카드 대금, 그리고 저축의 종류들 각 은행마다 다 연동시켜 주고요. 카드사도 다 연동시키고 연금, 보험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현재 끌고 있는 자동차의 시세, 부동산의 시세 이런 것까지 다 연동시켜서 저의 총 신용 등급이 결과적으로 몇 등급에 몇 점이고 지금까지 모아져 있는 재산이 총 얼마고 60세 혹은 65세부터 수령할 연금의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 다 계산으로 나오더라고요. 물론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내가 이 정도로 지금 저축을 하고 있구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앱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요즘 좋은 앱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앱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현재까지의 나의 저축 현황을 한번 쫙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제가 사회의 초년생이 때 알았으면 더 좋았을 것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4가지입니다. 주식, 종신보험에 대한 해지, 연금저축 펀드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5번째입니다. 다양한 투자 방식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알아보자. 금 투자, 땅 투자, 그 외 부동산, 지수에 투자하는 ETF라든지
해외 선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도 저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좀 검색해보면서 혹은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좀 공부를 해볼 생각이고요. 존 리 대표님의 철학에 따라서 돈을 일하게 하자라는 게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돈을 일하게 합시다. 자, 이처럼 오늘 멍자의 수입 운영 방법과 재테크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우리 모두 계획성 있게 조금씩 돈을 불리다 보면 조금씩 더 생활이 윤택해지고 여유로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든 돈에 대한 이야기, 경제에 대한 이야기 환영합니다. 잘 모르지만 모두들 나만의 자산관리 방법이 있다면 다들 공유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